예, 장기표입니다. 오늘 1월 22일입니다. 근데 저도 항상 말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파탄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유튜브 다 말할 게 없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반대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무능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주 교묘하게 이 정략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이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수나 또는 잘못을 부풀려 가지고 하더니 교묘하게 이 좌파 지지들을, 즉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선동을 해 가지고 이 정권 유지를 하는 거, 이게 정말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내로남불, 또 후한무치, 적반하장. 또 여기다 지난해 연말에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교수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적합한 말이 뭐냐? 아시탑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이다. 이 정권이 아시탑이 정권입니다. 오죽하면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이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정말 말하자면 한나라부터 내려오는 이 보수정당 싫어하는 사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이고, 또 이른바 이 진보가 아니지만 저는 이 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진보 정권을 탄생시키고 지지해오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이 그냥 바뀌어버렸다. 전에는 그래도 도덕성이나 또는 정의나 또 공정, 원칙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냥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내로남불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사할 수가 없더랍니다. 왜? 수가 없는 게 아니지, 사실은. 조사할 필요가 없지.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내로남불이라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책을 쓰는데 저도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백서 같습니다. 아주 속속들이 다 해부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준만 교수가 사가지 정치라는 책을 냈답니다. 사가지 없는 정치. 저는 그 책을 못 읽어봤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사가지 없는 정치를 하면 그런 책을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치가 이게 사가지 없는 정치라 해서 이래 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검사들로 구성된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세월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유족청이나 또는 이 박근혜 정부를 반대했던 사람들 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10몇 개가 있는데 그거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판별이 났습니다. 그 수사단장 이름이 임무성 검사던가요? 정말 그 사람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런 말도 하대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식들 말이야 세월호를 가지고 너무너무 울가모았다. 또 울가모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울가모은 게 아니죠. 사실 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데 세월호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요. 이게 지금 2014년도 일어났는데 7년 전 일 아닙니까? 7년 전 거를 지금까지 8분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했고, 그게 또 박근혜 정부 때만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도 조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거 끝내야 되는데 지금도 또 뭐 사참이라 그래가지고 또 조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반문재인 국민들 또 단체들은 아주 막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많이 비난합니다. 정말 사악한 놈들이라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특히 문재인 정권이 끝장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른바 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 여러분, 이거 비난한다고 문재인 정권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권이 그래, 그 세월호 그래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세월호를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도록, 이제 박근혜 정권 끝장내도록 박근혜 정권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집권 세력이 왜 야당의 업무에 걸려 들어가지고 정권을 잃는, 그래가지고 탄핵까지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는 일을 왜 합니까? 물론 뭐 세상을 이런 힘의 논리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무능합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뭐든지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구속된 거,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이길 수가 있지, 원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따지지 안 하고 결과만 놓고 억울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모은 게 어디 있느냐, 탄핵은 무효다, 금방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가는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요, 탄핵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얼마나? 그때요, 총선 전에 한 10월 달이나 이런 때, 박근혜 정권 지지자들 중에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200석도 얻는다. 180석은 말할 것도 없고 200석도 얻는다. 200석 얻으면 개헌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또 집권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한 사람들 많습니다. 200석을 얻는다고 하면 그래 하면 됩니까? 그만큼 오만했습니다. 왜 오만했느냐? 당시에 문재인 씨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권,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요, 오만해가지고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된 거 다 그 자업자득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가 탄핵이 무효니 뭐니 그 소리만 해서 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요, 세월호만이 아니라 이 천안함 폭침이라는 말도 별로 적절치 않아요. 피침하면 되지, 폭침암하면 무슨 어디 친북 세력인처럼 몰아가는 그래가 됩니까? 왜 꼭 폭침이라 해야 됩니까? 폭침.
또 광우병 파동.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내가 우선 광우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그때 몇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30만 명 모였습니다. 30만 명. 그 광우병 그 대중 집회가 일어날 원인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공을 했습니다. 꼭 광우병만 따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요 10월 달에 광화문에 말하면 보수 진영 사람들 100만 명 이렇게 막 몇 번 모인 거 꼭 뭐 조국의 사태 때문에만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광우병 때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인사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 뭐 숙명여대 총장한 뭐 이경숙 씨가 하는 사람 무슨 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정권 인수 위원장인가 맡아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엉망이었습니다. 인사도 엉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또 취임한 지 아주 며칠 되지도 안 해가지고 2월 달에 취임하죠. 4월 달에 미국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쇠고기 협상이 거의 타결이 돼 있었어요. 앞으로 쇠고기 협상은 진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갔다 와서 하면 되는데요. 미국 가가지고 내 지금 곧 부시 대통령 만날 거니까 바로 그냥 처리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는 또 트럼프하고 또 골프 칠 때 또 운전이나 하고 말입니다. 이래 사니까 민족적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 인사도 엉망이고, 또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나 급하게 말이죠. 쇠고기 수입하면요, 우리나라 여기 한우업자들, 축산업자들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딱 싫어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골프장에서 운전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광우병 한놈 광우병 먹고 죽은 사람 어디냐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괴담요. 천안함 괴담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괴담 만들어낸 장본인 아니에요. 왜 장본인이라 그러냐? 그거요, 우리나라 군함이, 군대에서 쓰는 정말 침몰을 했다면은, 사고사가 아닌다면은, 선장이나 기관장이, 이거 무슨 사고가 났다. 이게 아니라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군함이면. 그런데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의심은커녕,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북한 배들이 와가지고, 이 어뢰라 그러죠. 어뢰를 이렇게 파손하고, 지금 NLL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니까요, 청와대에서 어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북한에서 했다는 식으로 하지 마라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를요, 나중에 하루인가 이틀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 배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쇠대, 먼 데서 보면 쇠대였다. 쇠대. 쇠가 그게 기러기인지 뭔지 쇠대였지 그게 배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집권실의 국군 통수권자가요, 군함이 침몰했는데 그걸 북한에서 했다고 소리 하지 말라 하려고 해서 쇠대락 했습니다. 천안함 괴담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민주당 세력이 만들어냈습니까? 거기다가요, 그때 김태영 씨가 장관이었습니다. 김태영 씨.
그 사람은 그래도 좀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천안함 이 침몰은 북한의 소행인 같다고 그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청와대에서 쪽지를 보내가지고요, 그 발언 취소시켰습니다. 그런 정권인데 무슨 놈의 천안함 괴담. 천안함 괴담은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만들어낸 사람은. 그래가지고 언제 이게 이제 북한에서 했다 그러냐? 보름 후에 했습니다. 보름 후에 그것도 또 러시아 국제조사단을 또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군함이 침몰된 데는 무슨 국제조사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세월호도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세월호도요, 이 박근혜 정권이요, 보통 잘못했습니까? 정말 저한테도 내가 이거 몇 번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게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책임이 있다 하면 안 되죠.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당시에 또 얼마든지 전화도 장관한테 전화도 걸 수 있는데, 계속 빠져내려가는데, 밤에는 말이죠. 왜 빨리 저걸 좀 좋지를 않지 않아 싶은데, 아침 자고 일어나면 또 뉴스에 또 비행기가 간다, 뭐가 간다 해가지고, 또 나을까 싶어서 또 보면 차츰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제 구조작전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들지 않겠습니까? 그 304명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이 정부가 정말 잘못한다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요, 좀 속된 말로 잡아먹어도 원이 안 풀리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거기다가 국민이요, 304명이 죽었는데 이 박근혜 정권은 요 책임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래서 이런 때는 진짜 대통령이 지시, 저는 그때 사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이런 때는 해군이 나서야 된다. 해군이. 군대가 나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제가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가 막급한데, 또 전달했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어디서, 그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뭐 하고 있었느냐? 침몰한 거는 몇인데, 청와대에 보고된 거는 몇인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알게 된 거는 몇이냐? 그러니까, 그 시간이 7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그 김기춘이 비서실장한테, 왜 진작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안 했냐? 자기는, 그때 대통령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일과 시간에 어디 가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국정운영,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국정운영 잘 하겠습니까? 아니, 한 시간쯤 어디 누구하고 이야기한다면 모르는데, 7시간이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내가 지금 자세한 걸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가요, 거래가 됩니까, 그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다 관리하는 그런 최고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꼭 거짓말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 물으면, 대통령이 뭘 했는데 긴급한 일이 있어서 보고는 했지만 그런 거짓말이라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 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 할 능력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놈들이야. 도대체 지 직무가 뭔지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정 운영해가 국정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만해가지고 난 또 이 오만은 정말 웃기는 짬뽕이야. 이거는 국민이 304명이 죽었는데 이 정부에서요 책임진 사람은요, 그것도 마침 그 번호가 1, 2, 해경 123정 그 배정자거든요. 그 함장 뭐 경인관 그게 왜 높지도 않아요. 그 사람 한 사람 책임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경청장도 그대로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그 유가족들 잘 밥도 같이 먹고 이랬다고 아주 칭찬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해난 사고가 나면요, 장관이 누가 뭐 해난 사고 나라고 뭐 시켰습니까? 안 그래도 장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해경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요, 뭘 압니까?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뭐 알아요? 그 밑에 참모들요, 제대로 뭐 보고할 줄 압니까? 그런 멍청이들이요, 요즘 문재인 정권 무책임하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권은 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국민이 304명이 죽어도 아무도 그 책임진 자가 없는데, 한 사람 딱, 직접 배 구조하는데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이른바 이 보수 진영이 이기려고 그러면 보수 진영이 잘해야 됩니다. 이런 세력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런 세력들 집권하면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세력들 똑같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별도의 제가 좀 오늘 유튜브 방송을 요 다음에 하나 할 텐데, 국민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이 보수 진영이 계속 문재인이 욕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 그 양상훈 주필은 이제 논설위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특히 양상훈 씨는 글을 잘 쓰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칼럼을 쓰는데, 말하면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 정권 도우미가 되고 있다 이거야. 도우미가. 이 역설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태극기가 계속 문재인을 돕는데, 야당이 태극기가 문재인을 도우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길 수가 있겠나? 아마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을 계속 도우는 한 야당이 못 이길 거다. 이걸 조선일보 주필이 썼습니다. 이 조선일보, 근데 또 요즘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이런 말씀 나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요, 트럼프 바이든 당선을 말하면 정당화한다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를 또, 조선일보만이 아니죠, 조성동 다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태극기 부대입니다. 이 태극기 부대가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야멸차게 비판합니까? 조선일보가. 그 조선일보가 이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을 도우고 있다 이거야. 그건 사실입니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의
그 애국 열정은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치적인 판단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치 전략이 없는 거예요. 태극기에다가요, 요즘 태극기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붙었습니다.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성조기. 이래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지지받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보수 진영만이 아니라 누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상당히 피력됐다 싶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서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마침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해서 말하면 저는 근데 참고로 저는 보수가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저게 진보도 아닙니다. 오늘도 뭐 어디 언론에 이래 보면 뭐 진보진 진보, 저게 문재인 진영이 진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진영이야말로 이 보수 진영보다 더 수구 세력입니다. 더 수구 세력입니다. 수구 세력. 근데 어쨌든 상식적 의미에서의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일쯤은 제가 글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 견해에 이의가 있는 분은 그 댓글로, 제가 다른 댓글은 사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수천 개, 적어도 요즘 뭐 한 400~500개씩 이제 올라오는데도 많기 때문에 다 못 보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댓글은 제가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으니까 댓글로 제 견해에 대해서 좀 또 비판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